레디 머리도 안 보고. 왜? 안 하셔도 멋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알파카 김영점입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월드스타 BC, 요즘에 건물 산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BC가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실제로 본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건물 매입한 게 있는데 그 건물은 과연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건물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BC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원래 처음에 BC가 매입했을 때는 이런 모양의 건물이었어요.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0년도 저희가 그림인데, 그러다가 여기를 밀어버리고 이렇게 주차장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건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 이렇게 큰 공터를 왜 그냥 놔두지?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차차 준비를 해서요, 건물을 2018년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2019년, 18년을 거쳐서 2020년에 이렇게 멋진 건물로 2019년에 준공을 했죠. 뭐 현재 1층에는 아우어 베이커리도 들어가 있고 되게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서 뭐 이렇게 다양한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퍼왔는데요. 누가 이걸 또 분석하셨더라고. 그래서 감사한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요거를 좀 해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BC가 매각을 한 금액이 495억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매입한 건 2008년도 8월 달에 땅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었죠. 그래서 처음에 땅을 매입하신 금액이 어디 갔냐, BC가 이 땅을 매입할 때가 168억 5천에 매입하셨고요. 그 당시 취득세, 그 다음 새로 짓는 비용을 70억 정도 잡으셨네요. 저도 뭐 한 저 정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더 들었을지 덜 들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기타 뭐 이런 비용들은 그냥 저희가 토탈로 포함해서 했고요. 더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저희가 느껴지는 금액, 특히 이 표를 만드신 분의 의사를 또 존중하기 때문에 이 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라고 하죠. 취득가액이 246억이고요. 실제로 액면으로 보이는 양도차익이 248억 원. 와, 13년 투자해서 2배네요. 그래도 뭐 월드투어 하셨을 때보다는 덜 벌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약 40억 정도 공제를 해줬고, 거기에 뭐 기본 공제 이런저런 거, 근데 이제 10억 초과를 했으니까 누진 공제 빼고 약 세금이 93억 3천. 거기다가 지방세가 10% 붙으니까 102억. 세금이 102억. 근데 사실 102억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90억대 정도 나왔을 텐데, 뭐 이분은 조금 높게 계산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매입할 때 대출을 60억 채권 채굴으로 잡혀 있으니까 50억 정도 대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현금 투자를 118억 정도 현금을 투자를 하셨던 것 같고, 취득세까지 하면 한 125억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짓는 것까지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아무튼 총 495억에 팔아서 약 100억 정도의 세금을 내신 거죠. 짜릿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양도세가 45%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이게 법인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세금을 20%, 22%를 냈겠죠? 법인으로 했으면 좀 적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거 뭐 종합소득세도 똑같은 게, 저도 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6월 말까지 하게 돼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종합소득세를 또 많이 내다 보니까.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세금이 뭐 작년 대비 엄청나게 더 많이 거쳤다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일조를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정지훈 씨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네요. 그러면 정지훈 씨는 총 대출 금액 50억 정도를 빼고 100억 세금 빼고 350억 정도를 갖고 있겠네요. 그 350억 가지고 어떤 걸 투자했을까 라고 봅니다. 저희가 과연 투자한 게 어떤 건물이냐, 뭐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알 텐데,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짜자잔. 이게 그 강남역에 있다는 거. 강남역하고 신논현역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뭐 시즈하니원도 있고 1층에 슈마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자료를 얼추 받았을 때 당시의 금액이고요. 약 보증금 40억 3천에 월 임대료 관리비 합쳐서 2억 5천 정도 나오는 건물인데, 물론 여기서 공실이 한 2개 층 정도 있습니다. 근데 공실인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 이제 매입하신 금액이 약 6억 2,620, 62628, 평당 62628이네요. 평당 6억이요? 그런데 근처에 팔렸던 거보다 싸게 산 거예요. 근처에 팔렸던 거는 평당 7억 가까이 된 게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싸게 산 거고요. 땅 모양은 요러한데, 여기도 여기 7억에 팔린 게 있죠. 근데 이 땅의 단점이라고 하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 주차장을 1층에 빼야 돼요. 이렇게 이 건물 같은 경우 주차장을 뒤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주차장을 일로 빼야 되다 보니까 전면이 넓은 대신 1층이 그만큼 뺏길 수 있는, 신축을 할 때 조금 단점인 땅이다 보니 이 땅에 비해서 좀 덜 평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건물이면 사실 청담동 건물 팔고 넘어갈 만해. 그러면 과연 이 건물을 BC가 샀을 때 실제로 얼마나 남았냐, 또 이걸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또 분석해 드려야죠. 이 모든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일 뿐이지 이게 100%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고요. BC가 매입한 금액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해봤습니다. 정지훈 씨가 약 35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약 600억 정도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한 겁니다. 아직 등기가 안 떠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920억짜리 건물에서 600억 정도 대출 받는 건 엄청 과한 대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대출은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산정을 해봤고요. 일단 매매가 920억, 취등록세가 42억 3천. 아니, 취등록세가 42억 3천이면 팔았을 때도 얼마 내셨죠? 100억 내셨잖아요. 세금만 거의 150억 내셨네. B씨가 이랬을 것 같아. 세금이 싫어, 세금이 싫어. 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정지훈 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천생연분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던 분이잖아요. 정말 자수성가의 아이콘. 정말 제가 존경하는 형님 중에 한 분입니다. BC가 더 나이가 많은 82년생이에요? 저보다 많아요? 제가 확실히 어려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등기 비용이라고 해서 법무사 수수료가 1억 8,400. 이게 들었을 거, 이 정도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예상을 했던 내용이고요. 중개수수료도 8억인데 설마 그 중개수수료 8억 받겠습니까? 8억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보증금이 원래 40억이었잖아요. 저희가 산정돼 있는 게. 근데 공실이 한 2개 층 있다라고 해서 약 한 38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38억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현금을 한 350억 정도 갖고 계시니까 대출 600억 정도 받아서 약 334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추측이니까. 네.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왔던 월 관리비 임대료가 2억 5,600인데 실제로는 한 2억 2천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공실이 한 2개 층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실이 2개 층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 한번 해봤을 때 공실이 있을 때 지금 2개 층인 상태에서 2억 2천 정도 되고 월 이자가 1억 2,500. 한 달에 1억 2,500을 이자로 내야 돼. 대출금에 대한 이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떼고 나면 수익이 한 9천 정도 남네요. 334억 투자해서 9천 정도. 약 수익률이 3.23%고요. 여기서 막 공실이 찬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4.52%. 공실 채워야겠네요. 빨리 채워야겠네요. 네, 공실이 차고 안 차고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절반이 공실이 나면 마이너스겠네요. 절반 공실 나면 큰일 납니다. 만약 공실 날 것 같으면 저희한테 불러주십시오. 네. 아무튼 뭐 여기 건물 관리비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100% 이것도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이러한 비용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약 드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여기서 물론 세금 제외합니다. 보유세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제외가 되는 금액이긴 한데 보유세 된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드는 비용들이 뭐 요러요러하다고 해요. 뭐 건강 보험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여기 이제 건물의 관리 소장님이 필요해서 소장님 인건비를 넣어서 500인데 여기에 이제 보유세가 연간 2억 6천이면 2억 6천에서 한 달에 얼마니?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관리비가 2,500이라고 하면 오, 한 달에 수익률이 또 줄었어. 거기다가 만약 공실인 것까지 감안하면 더 줄었어. 2.51%. 거의 투수 방어율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댓글로 막 뭐 보유세 관련된 것도 넣어달라, 뭐 재산세 관련된 거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좀 참고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변해합니다. 4.52에서 3.81에서 2.51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B씨가 건물을 매입해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라고 계산을 했을 때 최고의 맥스, 세금 제외했을 때 가장 잘 나왔을 때가 한 달에 1억 2천이 들어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또 종합소득세도 다 가요. 그리고 B씨, 이 정지훈 씨 같은 경우는 다 개인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득세 뭐 전부 다 50% 정도 세금 나가실 것 같은데요. 정말 모범 납세자입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라는 자체가 거의 다 드러나는 세금 계산서로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모범 납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 열심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정지훈 씨의 헌정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또 A1 시즌 B 시즌에 나온 것도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 내에 몇 개를 또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유튜브에서 재미는 없으시더라고요. 네, 아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재밌게 한번 오늘 정지훈 씨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으로 전환하셔서 투자하셔도 조금의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 정도로 개인 소득을 많이 버는 분 같은 경우는 법인 전환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자녀분들도 있으니까 자녀분들하고 가족법인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지훈 씨한테도 제가 세금, 부동산도 좀 컨설팅을 잘 해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정보가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아는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희가 또 오늘도 재밌는 방송했고 다음에 또 만나요.